어디가 빨리 하시죠. 아니 감사나 수사가 선념이 있어야 되나요? 성역이 없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감사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봅시다. 아니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유병호 사무처장이 떠들고 다녔던 소위 고래상의 실체, 이게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최종 목표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무례할 뿐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감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야당이던 시절에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무례한 짓,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아마 흔치 않은 용어일 것입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디가 빨리 하시죠. 아니 감사나 수사가 선념이 있어야 되나요? 성역이 없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감사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봅시다. 아니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과정이 문제가 국민들이 문제가 거기에 문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먼저 기동민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입니다. 먼저 1시간 동안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조금 늦춰졌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기국회 첫날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우선 정책국감 정말 좋습니다. 민생우선 정책국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건은 사법기관, 특히 사정기관,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 그 기관 자체의 존립에 맞게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균형적으로 운영되어야 정책국감과 민생우선 국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그리고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뭔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질의서 발부했습니다. 즉각 거부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최재 감사원장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회의장에서도 목도했지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여당 의원님들조차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야 공의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 야당은 최재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정기관의 중립성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같이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요. 이번 상황들을 보면서 최재 감사원장 더 이상 감사원장직 수행할 수 없다.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유병호 사무처장이 떠들고 다녔던 소위 고래상량의 실체, 이게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최종 목표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로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에 지금 계류되는 사안들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 얼마나 많이 구속됐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이고 원칙입니까? 독립성과 중립성을 구가하고 있다는 검찰의 행태입니까? 도저히 묵고할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의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정원 의원님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간사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죠? 말씀드리죠. 기동민 간사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간사님,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간사님께서 모범적으로 마이크가 없으시면 발언을 하시지 마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걸맞는 그런 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당 의사진행 발언 누가 하시죠? 예, 권칠성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칠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의사 진행 발언이라는 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성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만 34개나 되는 특정 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조차 없었습니다. 말이 특정 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포괄적인 감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의 지원 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임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최근 권익위 감사에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나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14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SI 자료를 토대로 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힘 권칠성 의원님, 잠깐만, 그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도 당시에 어느 정도껏 국방위 하셔야죠. 월북에 동의한 건입니다.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게다가 박지원, 서훈 등 전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무례할 뿐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감사입니다. 감사원의 단독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황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막말, 욕설, 그리고 외교 참사와 같은 총체적 난국으로 국정 지도가 반토막 이하로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건으로 덮으려는 얄팍함, 그리고 비열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의사표시를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피켓 게시를 허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실장님, 예, 좀 우선에 치우고 나중에 정해 시간에 좀 정리하십시오. 감사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점식 간사님, 예, 발언할 때는 마스크 벗으셔도 용이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50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기동민 간사님이나 권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시도한 것이 정치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라는 피켓팅을 했고 그걸 계속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2016년 11월 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야당이던 시절에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SNS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찰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그것도 대면조사가 아니고 서면조사입니다. 서면조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1993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율곡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의 땅과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998년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방과 관련해서 비공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조사를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사건에 관한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동민 간사님, 지금 박범계 의원님 세 번째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또 같은 내용이면 장관까지 하신 분이신데 구성을 달리 하신다고요?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세요.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대법원 법원 행정처 국감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을 규탄하는 그러한 피켓을 앞에다가 달았겠습니까?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분쟁의 최종 종착지고 분쟁의 완결자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이 대법관이시고 여기 대법관을 지내신 김영란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또 전국의 많은 법관들이 아마도 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나 지금 전대미문의 법치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이 정부 저 정부에서 소극적 감사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소극성 때문에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기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라는 그 존엄, 권위는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 근무하는 천여 명의 직원들이 우리 감사원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법사위원을 했지만 감사원은
적어도 보안에 관해서는 최고로 묵직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 탈바꿈의 정도가 너무나 거대하고 엄청나가지고 차마 지난 11년간 국회의원과 법사위원을 주로 했던 저로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참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탄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앞에 피켓을 걸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고 국회의원들이 갖는 일종의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그거를 우리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장님이나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걸 못 참고 그걸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은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니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법사위 감사회의장에서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존경하는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비롯한 우리 전국의 법관님들, 법원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대법원장님 그대로 앉아 계시기에도 뭐해서 저희들이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합니다.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정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저희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양보해서 내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내리신 거겠죠. 자, 조수진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의 의사진행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하는 의사진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3분이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2분이 신청을 하고 계시니까 2분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걸맞게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법사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대로 둔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국민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반박 차원에서 기록을 남깁니다. 지난해 국감 때 피켓 시위했을 때 그때는 무슨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니까 그런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공세를 해야겠다고 나오신 모양입니다. 특히 전직 장관 출신들이 그렇죠. 무례한 짓이란 용어에 주목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례한 짓,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아마 흔치 않은 용어일 것입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닙니다. 또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은 처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격되고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은 갑자기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인이 퇴임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자리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희생이 됐다면 실체적 진실은 당연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내내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가요? 묻고 싶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을 강행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번 외교부 장관 일방적인 해임 건의안 가결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MBC와 함께 없는 바이든이라는 용어까지 만들고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와중에 외교장관을 해임하겠다고 겁박하고 떠난 즉시 해임 건의안을 가결한 것, 이런 것이 외교 참사입니다. 바이든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국세국인 시도 국고에 대통령 직무들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소통됨을 못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합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깎아내리겠다는 의도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 위기에서 거야는 인생과 중요합니다. 네, 다음 장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민생 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이를 수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지 않았고 이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대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는 것은 자신이 말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유권자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티끌 하나 없는 무흠결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말살의 주역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맹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혹에 대한 확신만 키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다 같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고 당시 고인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다에 묻혔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북한에 의해 살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질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어린 아들, 딸에게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멍해를 씌웠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답 없이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들게 할 것입니다.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